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부모님 집을 온 김에 대학생 시절 선생님이 이제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다닐 때 뼈를 갈아 넣었던 전공 서적들하고요. 요약 노트를 발견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맨날 중학교 수학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수학은 무엇을 배우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저랑 책장을 한번 봐봅시다. 우선 보시면 집합론이라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학의 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라는 이제 수교론 책이고요. 순마쿰 라우데 유명하죠. 순마쿰 라우데.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이거 저 어릴 적 사진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개념 원리 수원수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해석학 개론, 미분기하 개론, 대학 수학과 미적분학 이 한자고요. 그 다음에 선형 대수학, 그 다음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그 다음 컴플렉스 베어리어블, 그 다음 이게 복수 해석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저 때는 뭐 단원별 기출문제가 있고요. 교육학, 그 다음 수리 통계학 개론, 그 다음에 현대 대수학, 수학 교육론 이야기, 교육학 신론 이런 게 우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수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bstract algebra, 그러니까 추상 대수학이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전공 해석학이 있습니다. 해석학. 그리고 여기 요것도 해석학이죠. 실해석학 개론. 해석학이 뭐냐면 미적분의 끝판왕인데 책에 보시면 실해석학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집합과 함수, 실수계, 실직선 위, 그 다음에 수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연소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함수, 그 다음에 적분 가능함수, 그 다음에 적분과 풀이의 급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배우거든요. 대학교에서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축소함수, 역상, 정렬, 이항 연산, 이제 결합법칙, 분배법칙, 항등원, 그 다음에 여권, 과산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이게 집합론에 대한 문제풀이고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던 내용들입니다. 실수. 여러분 실수를 수직선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정확히 체의 공리에 의한 어떤 원소들의 집합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실수계에서 연습 문제, 대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공리가 있고요. 아이고 되게 많네요. 여기 보면 이게 적분의 정의거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k라는 구분 구적법을 무한으로 늘려서 이제 했을 때 정적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적분에 대한 연수 문제입니다. 불연속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했던 흔적이 있죠. 이게 해석학 제가 공부했던 기출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아이고 많이 까먹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지수함수가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합의됨을 증명하라 뭐 그런 거네요. 됐을 때 적분 가능함, 폐구간 이런 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하게 됩니다. 또 해석학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집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중학교 때는 모를 다양한 적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족보라고 해서 이게 대학교 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다 이거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시오. 그래서 20개의 소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해석학 이게 풀이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명한 실해석학 개론이라는 이제 집합 또 실수계 여러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를 기초부터 해놓은 겁니다. 제일 대학교 때 힘들게 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상 대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의 체계가 이제 수의 체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에서는 정수를 정의하는 원리를 써놨고요. 2번에서도 정수의 합동에 대한 거, 그 다음 챕터 3에는 링, 환 구조, 그 다음에 챕터 4부터 최후 구조,
그 다음에 챕터 5, 체에서의 합동과 합동군, 그 다음 아이디얼, 그 다음에 코우션트 링스, 나누기가 되는 환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룹, 군, 그 다음에 군 이론, 그 다음에 보시면 체의 확장, 그 다음 갈로이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추상 대수학 책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 될 만한 게 여기 볼까요?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인 폴리노미얼 도메인. 폴리노미얼이 다항식 정의역에 있는 독특한 팩토리제이션이 그 느낌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대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프로브 렘마 9.27, complete the proof of lemma 9.28 by showing that ABC 조건을 보이면서 렘마 9.2.8을 증명하는 걸 완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뭐예요? R이 자기 자신이 체일 때 R이 체임을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죠. 어렵습니다. 이게 대학교 때 제가 풀던 다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숫자가 보이시나요? 거의 영어랑 다 증명하라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증명하라밖에 없어요. 다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선 포스트잇에 제가 못 푼 문제만 체크해 놓은 겁니다. 틀렸다 문제. 또 옆에 보시면 6번 틀렸었고 11번 세모, 15번 세모, 16번 세모. 16번 세모 보시면 약간 힘들게 해결이라서 맞죠. 18, 19번 이렇게 추상 대수학, 시어림 9.2, 5.2 이런 게 있네요. 시어림, 이것도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틀렸다. 오, 여기는 제가 코멘트를 괜찮다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게 추상 대수학입니다. 추상 대수학. 헝거포드라는 대수. 그리고 이건 정수론인데요. 요게 영어로 써져 있다면 요거는 그대로 요거를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한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집합, 뭐 완전 잉여 개이다, 뭐 이런 거 정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을 증명하시오가 이제 정리고, 증명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그래서 연습 문제, 아까 영어로 써져 있던 연습 문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한 연분수, 분수 안에 분수를 번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속해서 분수가 나오는 걸 연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하는 거. finite continue fraction, 프랙션이 분수죠. 연속되는 유한 연속 분수란 뜻이네요. 정수론, 우리 정수에 다루는 교재였습니다. 정수론. 마찬가지로 아까 영어로 써져 있는 거를 또 한글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밑줄 친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이거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거 두께가 이 정도 합니다. 이게 두께, 이게 두께고요. 이게 두께고, 이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 과목이었고,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두께. 이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요거를 공부하면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 과목.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실해석학 개론도 이 두 권을 거의 달달 외웠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이라고 복잡한 변수들이라는 제목인데 복소 해석학이에요. 복소 해석학. 이것도 보시면 다 영어죠? 다 영어예요. 목차 보시면. 다 영어고, 다 영어입니다. 여기 컴플렉스 필드. 복잡한 체다. 아까 현대 대수학에서 체를 배웠죠. 이게 연수 문제입니다. 이게 연수 문제. 보시면 JN이 J1으로 첫 항이 J1이다. 그리고 WN이 W0으로 시작한다. 다음을 보여라. JN과 WN은 J1, W1으로 수렴해 간다. 또 이러해 간다. 또 뭐예요? 이러한 수열은 어떻게 수렴해 가는가? 이런 게 대학교 때 배우는 수학입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끄적인 흔적들이 있네요. 또 뭡니까? 이게 또 하나의 증명이고, 여기 문제가 있네요. 또 보시면 보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여기 제가 문제를 많이 틀렸네요. 보니까 표현하라 사인 Z와 사인 G 분의 1을 라우런트 시리어스 베리드 포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여기선 좀 많이 틀렸죠. 여기 제가 또 공부했던 흔적들입니다. 여기도 공부했던 흔적들이고, 이그젠플이에요. 이게 이그젠플,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이그젠플. 또 여기서는 이런 거를 막 배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 영어 아니면 문자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영어입니다. 여기는 어떤 정의역 구간을 여기 많이 틀렸네요. 와, 진짜 많이 틀렸고 제가 그때 고생했던 흔적들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프리노트에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소해석학, 제 대학교 때 글씨네요.
지금과 다르게 더 깔끔하게 써져 있죠. 공부할 때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분값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적분이라고 하죠. 어떤 서클의 제한 조건 하에서. 여기서는 제가 아래쪽 문제들을 좀 이게 틀렸다 해놓고 맞았다 한 건 다시 풀어서 맞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다 영어입니다. 영어. 코시 위크 시어림. 코시의 그린 정리 유명하죠.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또 빨간색으로 구분도 지어놨네요. 어우, 이게 수학인지 영어책인지 모르겠죠. 보시면 이걸 복소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복소 해석학. 이것은 대학교 때 문과나 이과나 다 배우는 대학 미적 분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요. 여기 보시면 함수, 실수, 함수 그래프, 함수 대집, 삼각함수, 극한, 이런 건 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내용입니다. 도함수, 이것도 그거고요. 도함수 응용, 그 다음에 적분, 역함수, 적분하는 방법, 적분의 응용.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내용의 심화판입니다. 수열과 급수. 이거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경제학과를 가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벡터, 편도함수, 중적분, 벡터장에서의 미적분.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힘들게 제가 다 접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공부 증명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다 평면에서의 어떤 선적분, 이거 3차원 좌표평면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학교 때 순서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속 문제네요. 여기 연속 문제. 이게 연속 문제입니다. 이게 연속 문제인데 제가 많이 틀렸었네요. 교대급수와 절대수렴. 적분하라. 대학 미적분학의 기본인데 요것도 참 힘들겠습니다. 두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선형 대수학인데요. 대수학이라는 거는 집합, 사상, 행렬, 벡터, 선형 사상, 행렬, 내적 공간, 행렬, 쌍곡선, 2차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선형 대수학이라고 중요한 거는 벡터랑 행렬에 대한 얘기입니다. 벡터랑 행렬. 그래서 이 순서쌍들의 내적 값, 거리, 이렇게 이게 행렬이라는 겁니다. 수를 가로 세로로 한 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제가 밑줄 보면서 공부했던 부분이네요. 와, 이게 정리. 와, A의 기저를 이루는 기저행렬, 사다리꼴 행렬. 여기 제가 다 들렸네요. 여기는 제가 좀 이 과목을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행렬입니다.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형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학. 그 다음에 이게 대학 수학 기본. 그 다음에 이게 복소 해석학. 그 다음에 이거 전부가 추상 대수학. 정수론 있고 현대 대수학으로 나뉘고.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미분 기하학이라고 있습니다. 미분 기하학. 미분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기하학은 기하학인데 미분을 통한 겁니다. 보시면 벡터, 곡선. 곡선의 휜 정도를 곡률이라고 하죠. 평면 곡선과 공간 곡선. 국서적 이론 공명 기하학. 그 다음에 대역적 이론 미분 가능 다양체.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 그래서 대충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제가 언제 이런 걸 다 공부했는지 이제 여기 보시면 연습 문제네요. 이게 미분 기하학의 연습 문제. 제가 3번하고 7번을 틀렸고요. 8번을 틀렸네요. 여기는 5번 빼고는 다 맞았나 봅니다. 5번 빼고는 다 맞았고요. 여기도 연습 문제 보시면 2번, 3번 빼고는 제가 다 맞았죠. 평면, 곡률이 회곡선, 당소곡선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따로 펜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3차원 구면 곡선이라고 하죠. 구면 위에 있는 곡선. 그 다음에 이거 연습 문제인데 보시면 2번, 7번, 8번에 2번 틀렸네요. 여기는 다 맞으면 더 쉬우니까. 첫 장 문제들은 쉬우니까 다 맞았나 봅니다. 이거를 미분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을 미분을 사용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러분 경우의 수랑 통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수리통계학입니다. 수리통계학.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작은 통계치만 다루지만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에 대해서는 확률과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다별량 분포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포화송 분포, T 분포, F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론.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통계적 추론. 최대 우도 방법 충분성.
다음에 가설의 최적 검정, 정규 모형, 정규 분포, 비모수 통계학, 그 다음에 베이지 통계, 선형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두께가 상당해요. 이것도 두께가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데 보시면 책이 생각보다는 좀 깨끗한 티가 나네요. 보시면 이거 여러분 뭐 정규 분포 모양이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양 분포의 뭐 어떤 아이고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 공부한 흔적들이 살아있네요. 여기 보시면 밑줄 그어서 제가 틀렸던 문제를 이건 아예 풀지 말자 뭐 이런 표시인 것 같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정률 생성함수, 변환, 확률 변수, 독립 이게 문제입니다. 연수 문제. 대학교 통계학 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처럼 경우의 수나 확률 정도 구하는 거는 아주 쉽죠. 확률. 그래서 이제 요건 집합 문제. 그래서 요게 수리 통계학 개론이라고 이 정도 두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계학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계학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계학. 이것도 두께가 상당합니다. 두께가 상당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고, 확률 분포,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표본 분포, 통계적 추론, 회귀 분석, 분산, 범주형 자료 분석 해가지고 제가 언제 또 이런 걸 공부했는지 대단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이네요. 평균의 덧셈, 분산의 덧셈, 표준 편차의 덧셈. 그다음에 이게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들이고, 이게 문제들이고, 이게 문제들이고, 이게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분포 모양. 요거는 여러분 도수 분포 다각형 아니에요? 중1 때 배우는?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통계학에 관련되니까 수리 통계학 개론 위에 먼저 통계학 책이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보이고요. 또 대학교 때 뭘 배우냐면 요게 이게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집합론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은 영어고요. 오른쪽은 한글인데 논리를 집합에서 찾는 겁니다. 논리를 집합의 개념, 관계와 함수는 뗄 수가 없죠. 가부변, 기수화, 선택 공리, 그다음 뭡니까 또 서수와 기수 이래가지고 수학적 기납법, 이게 연수 문제입니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이미 다루었을 것이다. 해가 존재한다. 이 명제를 한정기호를 써서 논리적 언어로 옮겨라. 또 여기서의 전체 집합을 말하여라. 2차 방정식 요거 x자 인수분해하면 해가 존재하잖아요. 이걸 논리적 언어로 옮겨래요. 이제 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명제, 모든 뱀에는 독이 있다의 부정과 동치인 걸 찾아라 라는 얘기인가. 풀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집합론에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저의 공부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을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많이 맞았나 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드모르간 법칙, 원소 나열법, 이거는 논리. 이 T가 F가 펄스고 T가 true예요. 이랬을 때 집합론이 또 힘들게 했었습니다. 또 봐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학 교육학 개론이 있어요. 수학 교육학 신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학 교육의 성격, 필요성, 목적, 발달,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 외국의 수학 교육과정, 그 다음 수학 교육에 들어있는 철학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 다음 심리학,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책이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중시하며 생산적인 사고 과정을 파악해서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뭔가요? 중학교 1학년에서는 뭘 삭제합니다. 중1로 옮겼습니다. 중2 때는 증명을 이해로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건 뭐야? 물건을 사고 나는 거절성 계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 조건 등을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문제 상황까지도 실용적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요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심리 또 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에 관련된 책이 또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두께 한번 보여주죠. 두께. 이게 수학 교육론 이야기라고, 이거 이름 가려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인터넷 강사분의 이제 해설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지도할 때 극한은 이렇게 지도하면 좋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내용으로 좀 내용에 글이 있다면 중학교 내용에 말이 있다면 절대주의, 이건 수리 철학 관련된 얘기고요. 이거는 뭐야, 비계 설정, 수학 교수학적 상황, 형식 부력의 원리, 이거는 기하학적 추론, 기출문제 모범 답안, 좋은 수업의 의미. 아이고, 제가 이런 걸 배워놓고 여러분에게 이 이론을 잘 접목시켰는지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수학 교육학,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비슷한 게 또 요거예요. 봅시다. 수학 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파이팅 김정은. 제가 써놨네요. 이거 보시면 역사 발생적, 문제 해결 교육론, 학교 수학과 심성 함양, 소크라테스 3파법 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건 뭐가 있네요. 역사 발생적 다 달달 외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 보시면 이게 내저번의 중심 아닌가요? 삼각형?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은가, 이런 책에 관련된 이것도 수학교육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또 이것도 대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 얘기죠. 여기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수학교육 과정과 운영 해가지고 수화 연산 있죠. 수 개념은 어디에서 추상되는가. 여기 보시면 경험적 제 생각을 옆에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해석기하, 함수 지도 전단원, 변수 개념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례, 여러분 중1 때 비례 배우죠. 비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변한다, 변수 개념의 본질은 뭐냐, 정수 나눗셈에서 양수 음수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죠. 수업 A의 수직선, 유리수와 무리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음수 개념의 역사적 발생, 이런 거. 수화 연산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중1 1학기 때 항상 숫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방정식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는. 함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기하 부분과 증명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미분과 적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입니다. 이게 다 일부분이에요. 이게 일부분. 이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란 책의 내용입니다. 이제 많죠. 벌써 전공책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학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배웠던 책인데 이게 교육학 상하. 두께가 이 정도 합니다. 두께가 이 정도예요. 합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 통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학에 관련된 게 보시면 이 사람이 교육학 필기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길래 제가 사서 공부했던 흔적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려시대 과거제도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본질주의, 국가주의. 네, 또 여기 보시면 오지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막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조선시대의 교육사상가 권근과 교육방법의 공통점은 양총 권근의 입학도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교개혁, 문예부흥기, 서양교육사. 이게 우선 다인 것 같네요. 제가 잠깐 집에 와서 꺼낸 전공 서적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은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풀던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게 첫 발령 때 교장 선생님께 받은 스승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안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또 있네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이건 어디 가요? 대수 교재의 기초. 이게 제가 필기했던 제 글씨체네요. 집합 언어를, 집합과 논리라는 거를 제가 정의했어요, 스스로. 백지에다가 제 글씨입니다. 대학교 때. 지금 글씨와는 많이 다르죠? 이것도 수교론이죠. 이것도 수교론. 되게 많죠? 숨막품 라우데는 뭐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금 과목들을 했는데, 이 위상수학. 이 위상수학이라는 거는 우리 컵과 도넛은 사실은 같은 형태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 있는 어떤 입체 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시면 위상수학 교재인데, 이게 기초, 집합을 배우고요. 위상 공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제, 실수집합에서 타우를 정의할 때 타우는 실수상의 위상임을 보이시오. 타우라는 것은 이렇다.
제가 풀이를 이렇게 썼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게 풀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2.3의 문제와 풀이. 복잡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이산 위상 공간임을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예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자, 제가 증명했던 겁니다. 이게 다 제 글씨입니다, 이게 다 제가 증명했던 거네요. 다 제 글씨입니다. 이게 다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이게 집합 정렬, 상의 위상. 이렇게 되고요. 기저와 부분 기저. 함수. 와, 제가 열심히 썼네요. 글씨체 좀 보십시오. 글씨체. 완전 예쁘죠? 이때는 정성 들여서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이쁩니다. 와, 이게 한 문제입니다. 제2 가상 공간의 임의의 부분 공간은 제1 가상 공간이다. 제2 가산성은 유전적 성질이다. 제2 가산성은 위상적 성질이다. 이걸 써야 됩니다. 맨 땅에. 요것도 문제고. 증명하는 게 대학교에서는 문제예요. 보시면 이게 한 문제 풀입니다. 이게 한 문제 풀이.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의 풀이. 연결 공간. 요거를 증명해 놓은 게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참 글씨가 예뻤네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많이 예쁘죠? 중간값 정리. 이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중간값 정리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렇게 제가 좀 해놨던 거예요. 이거 위상수학 또 다른 거죠. 위상수학. 이 많은 전공책들을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 체계화했냐,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 책장을 좀 뒤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복소 해석하기라고 제가 단권화를 했어요. 한 권으로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제가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1장은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체계화를 만든 겁니다. 2장은 해석 함수라고 내 머릿속에 체계화시키자.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문제들은 머릿속에 지니고 있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초등함수. 그래서 이렇게 4장은 복소 적분. 그리고 이렇게 보충 자료도 이렇게 제가 했고요. 선적분, 코시적분.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그 단권화를 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평각 원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책 있죠? 이 책의 이 두꺼움이, 이 책의 이렇게 두꺼움이 이 노트 한 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 한 권을 달달 외웠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아예 다 넣었어요. 이거를 다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론과 선형대수학 있죠? 여기 보시면 정수론과 선형대수학이 요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형대수학도 여기 있죠? 선형대수학, 대수학, 이게 다 대수학입니다. 요거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정수론과 선형대수학. 저 스스로의 목차를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많이 배우는 최대공, 최소공, 그 다음에 합동식, 원식은.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서 이제 제가 단권화 한 겁니다. 단권화. 두꺼운 문제집을 다 제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 제가 정리해서 저만의 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만의 책을 만든 거예요. 3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선형대수학을 정리했어요. 행렬, 벡터 공간, 선형사상, 행렬의 고유치와 고유벡터 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 다 기본 개념, 기본 대표 유제들을 다 필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렬식, 이게 행렬입니다. 역행렬 구하는 거 3x3. 여기 행렬. 이거는 정수론과 선형대수학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단권화를 했어요. 이것도 이 두꺼운 책을 이 노트 한 권으로 단권화했고, 미분기하학이라는 제가 벡터 이런 걸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미분기하학인 거죠. 미분기하학. 이 두꺼운 책을 이 노트로 대체하고 달달 외웠습니다. 지금 노트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정수론, 선형대수학,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을 이 한 권으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렬, 역행렬일 때 이 합동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보여라. 이건 제가 추가로 더 제가 풀어놨던 것 같습니다. 연립, 합동식.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메르센수,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에서 나오죠. 정수, 유리수, 선형대수학, 확통이고요. 이거는 문제풀이 했던 건데 이게 대학교 수학 문제집입니다. 대학교 수학 문제집. 대학교 수학, 미분 가능, 평등 연속함수의 성질, 이런 거. 자, 다 제가 공부했던 겁니다. 별표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풀이, 복소 해석학과 미분 기하학 교재네요. 여기도 제가 다 이렇게
다 적분하고 미분하고 정리하고 샤프로 했다가 검정펜으로 했다가 빨간 펜으로 했다가 글씨도 이쁘게 썼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복수 해석하기예요. 복수 해석하기라는 거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이제 수로 인정하면서 확장해지면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많이 간 겁니다. 복수 해석학.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1 교과서. 이거는 교과 짐버시얼이라고 이거는 정수론이죠. 정수론. 아이고, 이게 수학인지 영어인지 헷갈리죠. 이게 제가 다 필기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죠. 이걸 다 제가 공부를 했었답니다. 해석학 문제 풀이식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여기서 뒤져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리수 전체의 집합 Q는 계집합도 패집합도 아님을 증명하여라 그랬네요.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제가 풀었던 종이 같고요. 이거는 또 뭔가? 이거는 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다. 이런 순서. 이거 보시면 제가 다 펜으로 자대고 그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고1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다 제가 손대고 그린 겁니다. 수업 지도안. 수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미리 상상을 하는 거죠.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답안지 해가지고 이거를 표는 그려져 있고요. 안에를 저희가 채우는 겁니다. 안에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교사 임용고시고 이것도 연습했고 이것도 지도안으로서 연습을 했고 이런 걸 연습했습니다. 아이고, 펼치니까 되게 많네요. 종이가 이렇게 많네요. 오, 공부를 참 4년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치 한약수로 가려고 제가 많이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능을 제가 4번 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한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형과 저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접니다. 제가 왜 굳이 부모님 집에 와서 이렇게 책을 꺼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느냐,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학 수학의 기초, 이 거대한 기초의 뿌리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 1, 2, 3 수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뭐 방정식, 함수, 확률 통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나중에 고등학교 미적분은 손도 못 대고 대학 수학은 구경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걸 저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책을 꺼내면서 땀이 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공부하다가 이 재미없는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소개한 이 두꺼운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 대학교 가서 똑같이 이런 두꺼운 책들을 공부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내용에 관련된 두꺼운 책을 공부하게 될까? 내가 어떤 나중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대한 학문에 아주 소중한 첫걸음을 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쌤도 이 암호 같은 책들을 다 이해하고 참아내고 버텨내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기죽지 말고 충분히 중학교 수학 정도는 씹어먹을 수 있다. 알았죠? 다들 열공하시고 기운내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책 소개를 덜 했네요. 한 번 더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소개를 덜 했네요. 엘레멘터리 넘버 시리 정수론이죠. 기초 정수론. 여기 또 언제 숨어 있었지? 아무튼 되게 저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